차관님, 제가 대한민국 검사는 홍길동 검사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이 대한민국 검사들은 자기 조직을 검찰청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네, 정부조직법으로 네.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청장이 아니고 공소청인데 검찰총장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선뜻 받아들여지시던가요? 애지간한 상식이 있는 사람은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법제처장님, 예, 법원 출신이시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 그 민주당의 새로운 당 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얘기를 좀 지킵시다. 조의되시는 게 자꾸요. 상습적으로 그래요. 좀 조용히 하세요, 대수세에서. 예의를 지키는 말이야. 뭘 예의를 지켜? 당신들을 지켜. 예의를 지켜. 너무 그래. 습관적이야 아주. 자, 김민석 씨가 조의대 대법원장님을 보고 법기술 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습관성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예의를 지켜. 조용히 해. 앞으로 그러지 마. 당신은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어떠냐고? 당신 나보다 모든 게 후배 아니야? 뭐 내가 당신보다 후배야? 나 길수나 전일식이나 얼마나 나이 먹었대? 여기 나이 따지는 데야. 예의를 지켜라고 선배한테. 갑자기 족보를 따지고 그래요. 너무 그래. 자, 끝내야지. 좀 조용히 하라고 지금 질문하는데 자꾸 떠들어. 좀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앞으로 조용히 해. 예의를 지키는 내가. 자, 참 질문 좀 합시다. 시간을 좀 멈춰주든지. 예의를 지키면 내가 조용히 해준다고. 아이 한나라의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하는 건 뭐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법기술 원장이라고 한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은 대법원도 검찰청도 공소청이 되듯이 검찰총장은 있는데 대법원도 대법원장은 있으면서 대법원이 법기술원으로 대법기술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바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그 표현이 그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원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당 대표께서 발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그러니 처음 제가 우리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스워졌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럼 또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은 공소청은 되는데 대법기술원은 왜 안 되겠습니까? 또 그 논리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법제처장한테 여쭤봤습니다. 일단 그 공소청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검찰청이라는 거는 그 헌법상의 명칭에 그 헌법에 그런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검찰청을 이루는 검사의 명칭은 있는데 검사가 소속된 기관의 명칭을 검찰청으로 할지 공소청 그 본래 검찰청의 본래 업무인 제가 공소에 집중해서 공소청으로 할지는 그거는 알겠습니다. 선택의 문제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공무집행방해 우리 당 의원님들 4분 그 폭력이나 물리적 행사도 안 했는데도 이 종합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로 그것도 심지어 여러 명이 했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금 기소를 4명이나 했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13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거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전항의 형과 같다고 합니다. 협박을 한 자는. 그죠?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법기술원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가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법무부 차관님, 이거는 공무집행방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검사는 이제 민간인이 됐습니다. 그죠?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뭐 민간인이 뭐 차이가 있습니까? 공판 진행하는 거는 변호사들도 의뢰인 위해서 공판 진행하는데 참여하지 않습니까? 검사도 그래 참여하는 것 뿐이죠. 사실은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이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변호사 고용해서 공소 진행하는 게 안 맞겠냐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굳이 검사란 제도를 뭘로 놔둡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검사들은 수사권이 없는데도 검찰에서 구속기간 20일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연장하면 그죠? 네. 그러면은 수사도 안 하고 수사권도 없는데 구속을 20일 동안 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수사권을 전제로 논리가 설명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속이라는 게 추가 검토가 증거인멸 도주우려지 않습니까, 그죠? 수사 주체도 아닌데 자기가 증거를 인멸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증거를 채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도주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잡으러 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20일 동안이나 왜 민간인을 잡아놓고 있냐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해서 구속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법정에서 구속사건도 1심 재판기간이 6개월이듯이 그러니까 판사가 수사를 그러면은 하기 때문에 그걸 그 구속기간이 인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졌으면은 그 20일도 없애야죠.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죠. 맞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응. 구속이라고 하는 제도가 아시다시피 지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가 송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으로 법을 바꿔놓으니까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생겨나서 그 기이한 현상을 차관님께 묻고 혹시 어찌 생각하는가 의견을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구속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관계 확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검사가 구속 송치가 오게 되면 피의 사실에 대해서 묻게 되고 그 수사 과정상의 문제라든지 증거의 부족함을 아마 점검하게 될 것인데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관계 조사 후에 작성된 문서 등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우려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법무부 차관님, 구속을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고 범죄가 중대한 경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민들께 정리를 좀 해서 알려드리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태규 의원하고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발언권 정지합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발언권 정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국민들께 이해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어 옵니다. 검사의 시간이죠. 구속된 사건도. 그런데 여기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또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 구속되어 있는 상황은 20일이지만 그 사이에 기소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증거를 더 확보하거나 논리를 더 만들어내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보완 수사가 필요했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하기 위한 시간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 있던 사건이 검찰로 올라온다고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 하지만 그 필요한 수사의 내용들은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검사가 자기 수사관에게 요구하던 수사를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보완 수사는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존재하고 필요한 수사는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리고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지만 검사가 보완 수사를 안 하네? 그럼 경찰이 했던 걸로 끝나네?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은 구속 20일 검사가 구속 20일을 가지고 있는 동안 경찰에게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채워 나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부족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다면 20일 채우지 않고 기소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해를 시켜드리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규 의원 조용히 하세요. 손가락질 치우고. 어디다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요 지금.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네요. 손가락질을 어디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위원장에게 손가락질을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손가락질을 위원장에게 하는 그런 행위를 중단하고, 그러면 위원장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런 게 지금 정상이라고 보입니까?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내부에서도. 김태규 의원 경고합니다. 예, 경고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까지 이야기했고 경고합니다. 경고하고 발언권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통지합니다. 예, 여러분, 국민께 경찰의 수사가 끝나서 검사에게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보안 수사를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위원장에게 하면서 이런 게 정상입니까?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박형수 간사가 내부적으로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알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위하는 동안 들어오지 않아 놓고 자꾸 그걸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 일정 추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소위였고 정상적인 진행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온 국민의 관심이 있었고, 여기서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피해자의 보호를 더 두텁게 하는 과정인데 혹시나 모르실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알려야 할 의무와 임무가 있는 겁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께서 2026년 8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여 대법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서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법원행정처장이 했다고 하는 사유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출석 요구하기 위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김승원 위원 외 세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려 주십시오. 노건비 행정처장이 다 얘기했잖아.
자, 저희가 안건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안건으로 대법원장의 출석을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활 나와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승원 간사님을 비롯한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들이 없으므로 네. 다시 할까요? 네. 이의가 있다고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모두 퇴장하셨으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